안녕하세요, 부자인 여러분. ISA 계좌 아직도 안 만들었다면 매년 돈을 그냥 버리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양도수익 7,8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1,600만 원 이상을 냈는데요. 올해도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이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확 줄여줄 수 있어요. 저희 부자인 카페 회원분께서 ISA 계좌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ISA 계좌가 아예 없으시거나 또는 만들었더라도 그냥 예금 통장처럼 방치하고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활용하시면 ISA 계좌를 절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ISA 계좌를 처음부터 제대로 쓰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이 ISA 계좌 소개를 해드리면 이 개인의 종합자산관리 계좌예요. 계좌 안에는 예적금, 주식, ETF,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만능 통장이다 라고 불러요. ISA 계좌에 연간 한도가 있는데요. 1년에 2천만 원의 한도가 있고요. 최대 한도는 1억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ISA 통장이 좋다고 할까 알아보면 장점이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장점으로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특히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형과 서민형 그리고 농어민형이 있고요.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분리과세, 과세이연, 저율과세 혜택이 있어요. 특히 이 과세이연이 정말 좋은 혜택인데요. 왜냐하면 일반 계좌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고 받은 돈으로 다시 복리로 이렇게 불려 나가는데요. 근데 이 ISA 계좌에서는 과세를 이연시켜 주기 때문에 계속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눈덩이처럼 복리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3년이 지난 이후 한 번에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 이연의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율 과세를 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15.4%를 부과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9.9%만 세금을 부과해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손익통산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실과 이익을 통합하여 계산해서 세금을 내요. 예를 들면 A 상품에서 400만원이 수익이 나고 B 상품에서는 200만원이 손실이 났다 하면 일반 계좌인 경우에 400만원에 대한 15.4%를 부과하여 61만 6천원이 세금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이 ISA 계좌인 경우 A 상품 400만원 수익에 B 상품 200만원 손실을 빼서 총 200만원이 과세 기준이 돼요. 게다가 비과세 한도 최소 200만원까지 혜택을 받으면 세금은 0원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수익이 더 크다면 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져요. 이 ISA 계좌 단점은 첫째로 3년간 의무 가입 기간이 있어요. 최소 이 3년을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전에 해지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해요. 인출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원금에 한해서는 인출이 가능해요. 다만 수익난 금액은 아직 소득세를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이 불가해요. 또한 인출을 한다면 이 납입 한도가 인출 금액만큼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출을 할 때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계좌를 만들기에 앞서 계좌 유형이 있어요. 서민형은 직전 연도 받았던 총 급여의 5천만원 이하, 그리고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해요. 다음으로 농어민형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 거주자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전부 일반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만약에 서민형의 조건이 된다면 미리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입할 때 기준으로 혜택이 지속돼요. 그래서 만약 가입할 때 서민형이었다면 나중에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일반형이 아니라 서민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또한 1년 납입 한도 2천만 원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2월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첫 해에 1,000만 원만 넣었다면 다음 해에 2천만 원에서 2월분인 1,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최대 3천만 원을 채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개설해 놓으면 2월분을 납입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입 의무기간 3년이라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지금까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잘 따라오셨나요? 다음으로 계좌 종류가 있어요. 크게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중개형의 경우 국내 상장 주식 및 채권, ETF, 파생결합증권, RP, 리츠. 신탁형인 경우 예금, ETF, 파생결합증권, RP, 리츠. 그리고 일임형인 경우에는 펀드랑 ETF 이렇게 있고요. 특히 일임형의 경우에는 투자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대신에 수수료가 발생해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개형이 저한테 맞다고 봐요. 그 이유는 주식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일임형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투자 전문가에게 일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이 투자 또한 본인이 실력과 경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개형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좌 종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가입하는 방법으로 중개형은 증권사 어플에서 만들 수 있어요. 반면에 신탁형은 예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행 어플에서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직접 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니 어플로 쉽게 가입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 ISA 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권사를 선택해야 되냐 추천 좀 해달라는 여러 질문이 있었어요. 증권사를 고르실 때 이 증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사실 혜택에는 큰 차이는 없고 또한 시기에 따라서 혜택이 많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권사 앱이 보기 편하고 이용하기 쉬운 증권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시다 보면 본인한테 맞는 증권사가 있으실 거예요. 또한 이용했던 증권사 중에 수익이 잘 났던 증권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왠지 모르게 이 ISA 계좌도 수익이 잘 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지금까지 ISA 계좌에 대해서 이해도 했고 계좌도 만들었는데 이 안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ISA는 국내 자산을 형성을 위한 계좌라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상장된 상품 위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 상장된 개별 주식과 ETF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해요. 그래서 ISA 계좌에서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에 투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큰 틀에서 S&P 500, 나스닥 100, 배당과 채권과 같은 ETF에 투자할 수 있어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개인의 나이, 자산, 투자 성향, 소득,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나이대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만 30세인데 30%만큼은 안전자산으로 구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전자산 중에서는 배당 주식이나 채권, 금 같은 상품이 있고요. 그래서 각자 선호하는 성향과 현재 자산의 가격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70%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S&P 500과 같이 성장하는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비교적 나이가 젊을 때는 이 자산도 성장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수록 이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고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이 생애 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간이 무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일수록 성장하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나이대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로 이 일반 계좌에서 개별 주식이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했던 엔비디아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등 다양한 개별 주식을 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IS 계좌란 무엇인지, 장점과 단점, 계좌 유형과 종류, 그리고 ISA 계좌를 만들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까지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결국에 이 ISA 계좌는 절세 혜택을 누려야 되는 계좌고 절세를 누리려면 결국에는 투자 수익이 있어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ISA 계좌를 꾸준하게 복리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서 절세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ISA 계좌 말고도 자산 관리를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면 부자잉 채널에서 계속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카페에 회원분들이 남겨주신 매수 인증이나 다양한 투자 관련된 글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부자 되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